통일교 특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주말에 이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아니야. 수용 불가. 다만 예. 박수현 그 대변인이 예. 지난번에는 예. 일고의 가치도 없다. 아, 절대 안 받는다. 일고였었구나. 예. 아. 그랬는데 어제는 현 단계에선 검토하지 않는다로 아. 조금 반발짝 뒤로 간 듯한 모양. 일고에서 현 단계로. 예, 일고의 가치도 없고 그 뭐 전혀 예. 제고 그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완전 부인하다가 예. 현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로 나와서 아 이게 조금 기류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관측이 나오더니 예.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받을까에는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아, 저는 예. 뭐 늘 말씀드리지만 후한무치가 시대 정신인 것처럼 이 상황에서 네. 통일교 특검은 난 우린 죽어도 못해. 예. 2차 그러니까 소위 뭐 내란 김건희 등등을 엮은 2차 종합 특검은 할 거야.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아마 일단은 여론 앞에 장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에서 62%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더 그렇더라고요. 통일교 특검 하자는 그런 네. 여론 갤럽 네. 더군다나 뭐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갤럽 여론조사면 상당히 우리가 경청하는 여론조사 네. 아닙니까? 네. 여론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거를 반영해서 오늘 하여튼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통일교 특검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하자. 네. 이렇게 전격 받는 모양새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짚을 포인트는 여론 앞에 장사 없고 맞을매라면 빨리 맞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네. 그다음에 이런 왜 받았을까? 음.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 무조건 하겠다. 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을 하는데 통일특검을 안 받는 거는 너무 본인들이 보기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2차 종합특검 한다는 관철시킨다는 거에 의지의 표명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쭉 따져 보니까 이게 결코 민주당이 우리가 손해가 아니다. 예. 통일교 특검 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공격을 받을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막 손들고 자 특검하라 곧 단식 들어갈 테스였어요 사실. 네. 근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우리가 손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계산을 한 것 같고요. 네. 우리 쪽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음. 전 정권 사람들일 것이다. 아, 예. 아마 그런 정도의 계산이 나온 상태에서 그래 그럼 이거 받자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을 하더라도 친명계 쪽보다는 예를 들자면 예, 친문계 전재수 의원처럼 말이죠. 그렇죠.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터이니 터이니 우리는 뭐 밑자야 본전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해봐 옛날 드루킹 특검 때 사실은 그때 뭐 추미애 의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막 했다가 부메랑 맞아서 김경수 지사가 덜컥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부메랑 효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민주당의 계산으로는 이게 국민의 너희한테 드루킹 특검처럼 부메랑이 될지도 몰라 될 것 같아. 네. 너희가 막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받아주는데 이건 우리보다 너희 쪽에 많을 걸. 앤드 우리 쪽이 좀 더 많더라도 그건 친명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계 현 정권 사람이 아니라 전 정권 사람일 걸. 아마 요 정도의 예. 밑자락을 깔고 네. 이제 전격적으로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받겠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천을 누가 하느냐라든지 그렇지. 여러 가지를 놓고 또 한참 해서 시간이 꽤 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연말 특검이 출범하고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송원석하고 그다음에 천하람. 예. 이제 두 사람이 해서 예. 전격적으로 상당 부분이 합의가 된 것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제3자 추천이라든지 예. 또는 뭐 그 수사 범위를 일단 통일교에 집중을 하고 민중기 특검 수사하는 건 좀 이제 그 순차적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갈래를 좀 잡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른 말 탔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 턱 하고 끼어들면서 예. 그러한 어제까지의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그런 이제 부수 효과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무서워하는 거가 아니다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은 제3자가 추천한다고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부분은 사실 제3자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네. 여기를 이렇게 특정을 했는데 예. 아마 민주당은 지금 막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이라면 막 치를 떨다시피 막 싫어하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사법부를 저렇게 압박하고 싫어하는 모양새를 공공연하게 내고 있으니
제3자 추천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아마 합의를 안 해줄 거고 네. 뭐 다른 걸 또 내놓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특검법 통일교 특검법의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도 또 치열한 삿바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도 이 논의에 이제 전격 합류하는 그런 모양은 보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표한 내용 중에 예. 아까 장 실장 말씀하신 그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래서 통일교의 연루가 이제 위중하게 드러날 경우에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예. 그렇게 위반한 정당은 해산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 소위 그 계엄을 내란이라고 이제 뭐 프레임을 지으면서 네. 아직 법원에서는 내란이란 판단이 아직 네. 안 나왔는데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도 해산 위헌 정당 해산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은 군부를 떼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거 정교분리 위반 이걸로도 너희 국민의힘을 해산할 수 있어. 네. 사실은 그렇게 읽히는 거죠. 네. 여기에 국민의힘이라고 뭐 당명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종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사이고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위헌 정당 해산의 군부를 더 거세게 네. 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그 말은 예. 특검을 해가지고 예. 민주당 쪽에 예.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뭐 아주 그 악의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은 자기네들도 위헌 정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설사 그런 실체적 진실이 있더라도 그 민주당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 아. 일단 첫째 특검을 아마 결국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지명할 거예요. 특검을 상당히 민주당이 지명해서 뭐 민중기 특검 정말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다뤘지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말 유례없는 편파성을 보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중기 특검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민주당 쪽을 우호적인 특검을 지명하겠다는 자신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둘째, 위헌정당 해산 신청은 결국은 법무부가 하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금 민주당이 창출시킨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니까 민주당 관련해서 그렇게 거세게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이 화살은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수사라는 건 늘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수사의 칼을 뽑는 순간 이 칼을 제 손에 칼자루를 쥐고 있다 해서 이 수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이 칼이 움직이는 대로 손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네. 지금 우리 김 선배 말씀처럼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게 정말 역풍이 돼서 민주당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 없죠. 드루킹 특검이 사실 그랬으니까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받았고 예. 어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이제 하자 했고 예. 지금 여기 공식적인 입장은 조국 혁신당만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셈이에요. 말하자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예, 예. 곧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자, 예. 그렇다면은 특검 추천? 아니 지금까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거의 관련 인사들 이름이 뭐 10명 가까이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15명 이렇게 뭐 20명 뭐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거론된 인사가 없는 당은 조국 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조국당하고 개혁신당에서 특검 추천하면 되겠네요. 사실은 그런 제안이 개혁신당에서 한번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관련된 특검은 개혁신당이 추천하고 예. 국민의힘 쪽 수사하는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식으로 하자 그랬는데 일단 예. 조국혁신당에서 거기에 뭐 전혀 반응을 보이질 않았고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수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그리고 결국은 특검은 이렇게 특검을 두 개로 나눠서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만 조사하는 특검, 뭐 국민의힘만 조사하는 특검 나누기 어려울 아니 테니까 그거 따로따로 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긴 예, 하는데 안 받- 예. 아니 말이 탁 나오니까 예. 내 생각 그거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입맛이 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할 만하겠다. 예. 민주당 쪽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 A가 하고 아니면 뭐 그건 저 개혁신당이 추천한 네. 아니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이쪽이 추천한 네. 사람이 하고 그걸 특검 A라고 그러고 예. 국민의힘하고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특검은 특검 B라고 예. 해서 뭐 민주당이 추천하든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든 하고 예. 그럼 아주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비슷한 제안을 개혁신당이 사실 예전에 했던 건데 아 예. 현실적으로는 이게 수사라는 게 딱 칼로 뭐 물을 자르듯이 요거는 국민의힘 관련, 요거는 민주당 관련이라고
어정쩡한 사람, 어정쩡한 수사 대상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종종 아니 그리고 거기 연루자는 좀 분명히 달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제3자 소위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해서 아니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고 대한민국의 엄연한 사법부 아닙니까? 그럼 네. 거기서 추천하는 정도로 민주당도 받아주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저희 둘이 나눈 얘기에서도 쟁점 이슈가 될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검을 누가 추천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어 달 갈 가능성이 있군요. 그러니까요. 예. 뭐 연말은 무조건 넘기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실제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 특검이 빨리 가동될 것이냐는 꼭 지켜봐야 된다. 수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수사 범위는 일단 민주당 통일교 관련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물론 통일교죠. 예. 통일교 관련이고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에 대한 로비 내지는 뭐 접촉 뭐 이런 불법적인 거래 이런 부분들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예측됩니다. 국민의힘은 예. 개혁신당하고 합의를 하기 이전까지는 예. 민중기 특검도 특검하자 그래 그랬었죠. 왔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쌍특검을 주장해 왔거든요. 예. 그러면 쌍특검 주장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일단 네. 개혁신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개혁신당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좀 뒤로 미루고 이 통일교에 대한 특검으로 좀 이 초점을 맞추자고 해서 거기에 네. 일단 동의를 한 셈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숟가락 들고 밥상에 딱 앉아 보겠다고 했으니 예. 그 전에 두 당이 합의했던 것은 일단 뒤로 물려놓고 물려놓고 다시 새로 시작한다. 뭐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또 셈법이 복잡해지겠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나씩 할 때마다 아 이게 합의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네, 네. 그 이제 그런 그런 쟁점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니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얼핏 이런 생각 들어요. 어제 오후 분위기하고 지금 오늘 아침 분위기하고 민주당이 확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그렇다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 모종의 뭐 시그널을 보낸 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대통령실에 그런 게 있었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네. 아마 대통령실 쪽에서 지금 사실 정청래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제 곧 청와대로 불린다고 그러죠. 그냥 우리 이제 청와대라고 하죠 뭐. 오늘부터 출추가는 업무를 시작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네. 대통령실 글자도 네 글자고 말해요. 청와대가 사실 청와대. 입에 짝짝 붙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청와대 쪽에서 네. 청와대 쪽에서 뭔가 시그널이 갔을 가능성은 좀 꽤 높다고 봅니다. 아 예.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청와대하고 엇나가는 건 되게 많다가 1인 1표제가 한번 딱 제동이 걸리면서 상당히 정청래 대표의 동력에 좀 제동이 걸렸고 아마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가 상당히 이 당 쪽으로 강하게 전달된다. 우리가 앞으로 이따 다룰 다른 주제에서도 그렇죠.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아니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두 차례에 긍하여 통일교 재단 해산까지를 바로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당에서 특검을 못 받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앞뒤 말이 어불성설이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 대통령이 좀 민망할 수 있죠. 예. 통일교를 뭐 통일교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해산시키는 걸 검토해보라고 정말 강한 어떻게 보면 겁박이 될 수도 있고 강한 재산 몰수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까지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그 나중에 뭐 거기에 이의 제기하면 재판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일단 네. 우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해산을 검토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예. 특검은 못 받겠다. 그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앞뒤가.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에서도 네. 아유 이거는 좀 아마 이제 그게 주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그런 라인을 통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받겠다고 막 빡빡 우겨서 될 게 아니다. 여론조사도 봐라.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해놓으신 말씀도 있고 모르거나 이건 이제 통일교 특검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여러 가지 사인이나 그런 의중이 저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여론조사를 두 군데를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한국갤럽하고 펜앤마이크가 있던데 펜앤마이크는 이제 서울 지역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검을 지지하는 비율하고 예. 국힘 지지자가 특검을 지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한 7%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갤럽 조사 네. 했고요. 그러면 7% 포인트 차이라면 예.
저는 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격차가 벌어진 것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40대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예, 예. 사실 40대는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라고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40대 그다음에 여성들 그러니까 소위 진보, 네. 민주당 지지 예. 이쪽에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는 그 찬성 비율이 오히려 더 높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거를 네. 한국일보 사설 같은 경우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예상 밖이다. 네. 여권 지지층에서 특검 도입 의견이 야권 지지층보다 높았다. 외려 높았다. 네. 민주당이 여당 공격용 특검 운운하지만 네. 지지층조차 수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제 분석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특검 매사실 때문에 특검 했었는데 이렇게 통일교 특검은 쏙 피한다 그러면 다시 한국일보 사설을 인용하면 아전인수격으로 내 허물은 덮어준 채 남의 잘못만 들춰내서 기존 특검의 정당성마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지층의 매서운 채찍질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이 의견 맞는 것 같아요. 그 평소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거의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주당에만 찬성표를 던지던 그 지지층이 보기에도 야 이거 통일교 특검 안 받는 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다. 야 이건 아니다 싶은데 아마 이런 의견이 오히려 그쪽에서 표출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나아가서 또 그런 진보층이나 여성층이 아마 통일교에 대한 약간 거부감 조금 더 강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